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케네디와의 회담 당시 박정희 의장은 별 넷을 달고 있는 현역 장군이었고 대통령은 윤보선 씨였습니다. 물론 미국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허나 당시 상황으로 봐서 박정희 의장은 사실상 정부 대표로 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박정희 의장을 보는 미국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방문 내내 박정희 의장은 어떤 가능성이나 자신감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원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나 봅니다. 방미 기간 동안의 중요 일정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 박정희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관계자들이 주미 대사관에 모였다.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등이 동석했다. 솔직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청병규 재무장관님, 어떻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의 경제개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혁명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주었거나요. 송정범 부원장 생각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 정부가 혁명 내각을 보는 이미지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조 문제 해결로까지 끌고 가기엔 동력이 부족했다 싶습니다. 우리에 대한 원조를 줄이겠다는 게 미국의 원조 방식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에도 그렇게 봐야 합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누차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린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한 원조 문제도 특별한 케이스로 다뤄줬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등 기자, 이번 박 이장 방미 회담 결과를 이거 뭐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규정은 무슨... 뭐야, 그럼 회담을 2번이나 했는데 결론은 없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쓴단 말이야? 결론이 왜 없어? 예정이 없던 회담을 2번이나 했잖아. 뭐야? 11월 1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설을 끝내고 박정희는 한국 대사관저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났다. 이번 케네디 회담이나 미국 관료들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 없지. 아니, 만족해서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불만족이십니까? 네, 이 만족이라면은 우리 혁명 정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이겠지. 또 불만족한 거라면 역시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겠고. 둘 다 이해 문제군요. 네, 그런 셈이요.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 가운데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절반쯤은 성공했다고 봐야지. 국내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미국에 대한 원조 규모일 것 같습니다. 일부가 삭감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그렇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번에 미국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케네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보여주는 실적과 대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이날 오후 주미대사관저로 러스크 국무장관이 박정희 의장을 방문했다. 대통령께서도 박 의장을 호의적으로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의 미래도 무척 밝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가 보통 우방국가가 아니잖소. 한데 원조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년도 대한 무상 원조 액수 9천만 달러에 대해서 의장의 수행원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불만 말이요? 원조 액수가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누군가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누군가가 이 액수를 가지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뭐야? 그럼 여기까지 날 찾아온 이유가 고작 이거야? 본인은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는 분은 처음입니다. 네. 9천만 달러가 양국 관계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요. 액수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박정희의 미국 방문 일정은 살인적이었다. 나름대로 강단 있는 그의 체력이었지만 밀려오는 약속과 손님들 때문에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한국 투자에 흥미를 느끼는 미국 실업인들과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 기업인들이 박 의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헬로. 당장 내 방으로 좀 와! 새벽 2시에 잠이 든 의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희였다. 예, 부르셨습니까? 뭐야? 아직도 잠옷을 입고 뭐 하는 거야? 급히 부르셔서 그냥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7시가 다 돼가는데 이 뭐들 하는 거야? 예? 카카,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30분입니다. 뭐야? 이게 내가 이 시계를 거꾸로 바꾼만. 박정희 의장의 공식적인 방미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귀국하면서 세 곳을 들러서 갑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의 근교에 있는 산타바바라에서 이할림 장군을 만나고 하와이를 들렀다가 일본을 거쳐 귀국합니다. 이할림 장군, 그가 누굽니까? 박정희 의장과는 신경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동기이면서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해서 대척점에 섰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건설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요.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즈음 두 사람은 그야말로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박정희의 미국 방문 공식 일정은 모두 끝났다. 일행은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었다. 한편 산타바바라 이할림 장군의 숙소. 헬로. 이 장군, 나 정일권이요.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정 장군? 지금 워싱턴인데 박정희
박정희 의장하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어. 박 의장께서 이 장군을 좀 만나 뵙자고 합니다. 박정희를요? 내가 왜 그 자를 만납니까? 내가 이 장군의 심정을 몰라서 이러겠소. 내 체면을 좀 봐서라도. 정 장군, 정말 미안합니다. 나 정 장군하고는 유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박정희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한림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자존심 강한 그로선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역만리까지 와 있는가? 박정희 때문에 옥살이를 했고 미국까지 쫓겨나온 그였다. 게다가 옥살이 중 얻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 꼭두 새벽에 누구요? 아니, 나 정일권이요, 이 장군. 아니, 글쎄. 아저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박 의장이 나한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꼭 내일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요.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이 장군, 다시 말하지만 내 얼굴 봐서 좀 만나줘요. 박 장군도 이 장군을 굳이 만나자는 게 생각이 있어서 아니겠어. 이 장군, 당신 말이요. 내가 당신 결혼식 때 들러리 안 섰으면 장가도 못 갔어요. 그거 갑자기 결혼식 얘긴 꺼내십니까? 이 장군, 박 장군이나 나나 터무니없이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만납시다. 박 장군이 숙박할 호텔이 어디요? 마크 홉킨스 호텔이요. 오늘 오후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겠소? 박정희는 어디 있습니까? LA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 중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저 혼자 잘도 크고 있구만. 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박 의장을 다시 보게 됐어. 뭘 말입니까? 최고회의 의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제협회에서 투자 유치하러 온 세일즈맨 같더란 말이오. 이 장군, 박 의장하고 화해해요. 박 의장 속내를 보니까 이 장군한텐 큰 유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감 없다는 놈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쫓습니까? 화해는 무슨... 어서 오십시오, 이 장군님. 박정희 의장 모시고 있는 조상호라고 합니다. 박 장군은? 이쪽으로 오시죠. 이 장군, 오랜만이야. 야, 이 자식아. 날 이꼴로 만들어 내쫓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이 사람 참... 이쪽으로 식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응. 자, 밥이 잘도 넘어가겠다. 그거 왜 검은 안경은 끼고 다니는 거야? 그지 뭐 너무 고단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눈이 충혈이 돼서. 두 사람, 박정희와 이한림. 첫 대면의 불편은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했다. 어이, 박정희. 내가 충고 하나만 하지. 응. 그래, 뭐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는 국수주의자보단 국제주의자에게 늘 승리를 안겨준다고 생각해.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 늘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거야. 그래. 네 담아두지. 그로부터 9년 후, 두 사람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 나란히 서서 개통 테이프를 끊었다. 한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낸 대통령으로서, 또 한 사람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야전 사령관이었던 건설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한림을 재기용한 것이나 삼선 개헌의 반대에 물러난 JP를 다시 불러들였던 것이나 버린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불러쓰고야 마는 게 박정희의 용인술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방미를 통해서 기대만큼의 원조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갖고 귀국한다는 귀국 성명을 발표합니다. 꽤나 큰 자신감을 얻었던 모양입니다.